이해찬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노동자의 삶을 보다. 최민희. 언제까지 형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이해찬. 사찰은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지. 하지만 75년 말에 뜻하지 않게 취직을 하게 돼요. 나하고 대전교도소 같은 방에 있던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실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지. 노량진에서 어머니와 가난하게 살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유아통산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사장이 고향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줬대요. 장원영이 워낙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사장이 정보부에 얘기를 하고 채용을 한 거지. 얘를 우리 회사에서 좀 쓰고 싶다고. 유아통상은 와이셔츠를 많이 팔던 무역회사였어요. 무역 순위가 꽤 높았지. 하루는 장원영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장이 친구 중에 데려올 만한 사람이 없냐고 했대. 장원영을 써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지. 다른 직원들은 영어가 안 되니까 신용장 번역을 외부에 맡겼는데 장원영은 그냥 다 읽잖아요. 그래서 장원영에게 데려올 친구를 찾은 거예요. 나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잖아. 한번 해보자 하고 싶어서 정보부에 얘기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취직이 됐어요. 그렇게 75년 말쯤이에요. 첫 사회 생활을 시작했지. 열심히 해보려고 무역 영어, 무역 실무 이런 책도 사보고 그랬어요. 회사는 명동에 있었어요. 월급이 8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직장이 생겼으니 형님 집에서 나와 하숙을 시작했지. 하숙비가 3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는데 두 달 지나니까 가불을 해야 되겠더라고. 명동에 나오는 친구들은 다 나한테 연락을 해. 취직된 사람이 나하고 장원영뿐이니까. 그러면 만나면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업무는 처음에는 수출 신용장을 처리하는 일이었는데 갈수록 일이 늘어나요. 나중엔 원산지 증명도 취급했지. 그러다 보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장원영이랑 내가 회사의 중요한 축이 되어버렸어요. 4, 5개월쯤 다녔나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사장하고 충돌이 좀 생기고 결국 그만뒀어요. 유아통상에 다닌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외도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최민희. 사장하고 충돌이라면 거기서도 부당한 걸 못 참으셨습니까? 이해찬. 그렇지. 논산에 와이셔츠 공장이 있었는데 하루 생산 목표가 만장이었어요. 원단을 재단하고 나면 짜투리 부위가 나와. 그걸 명동에 있는 보세 물품 취급하는 곳에 팔면 굉장히 수입이 돼요. 짜투리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내 담당이었지. 그런데 하루는 와이셔츠 생산량이 만장을 넘었어요. 만장이 넘어가는 날은 노동자들한테 라면을 끓여주기로 되어 있었거든. 근데 가서 보니까 라면이 아니라 라면땅하고 과자를 주는 거야. 라면이 100원이니까 라면땅은 100원, 10원이었어요. 공장장한테 따졌지. 그랬더니 끓이는 게 번거롭대요. 그러면 라면땅을 10개씩 줘야 한다고 했지. 그 일로 공장장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공장장이 보기에는 신출이 와가지고 주제넘게 구니까 사장한테 일렀어. 사장도 공장장이 라면값을 빼돌린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했던 거예요. 나보고 내 일이나 잘하지 왜 공장에 관여하느냐. 이제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회사랑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무역회사는 서류 마감 시간에 굉장히 바빠요. 복사기가 없을 때라 먹지를 대고 서류를 타이핑을 해요. 5시까지 끝내야 은행에 출금 신청을 넣을 수 있어. 그래야 돈이 나오고. 서울 여상 나온 직원들이 주로 그 일을 했는데 그 중에도 아주 속도가 빠른 고참이 있었어요. 타이핑을 하다 오타를 내면 한자 한자 수정할 수 없으니까 아예 새로 쳐요. 하루는 고참 직원이 마감 시간에 쫓겨서 타이핑을 하다 먹지를 확 찢었어.
오타가 나서 새로 먹지 세트를 넣으려고. 공교롭게도 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그 직원을 꾸짖더라고. 내가 지금 마감이라 바쁘니까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화가 났나 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핀 같은 걸 주면서 이런 걸 아껴 쓰라고 혼냈어요. 그리고 퇴근 무렵에 나를 불러 물건을 안 아낀다고 또 그래. 직원들이 마감을 맞춰야 해서 그런 거지 헤프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가뜩이나 다닐까 말까 했는데 사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만두죠 해버렸지. 다음 날부터 안 나갔어요. 장원영이가 나오라고 하면서 자기는 생계 때문에 회사를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그래도 다시는 나가지 않았어. 최민희, 외도라고 표현했지만 무역회사 근무한 것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맞아요. 그때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 월급이 3만 원 정도가 됐어요. 상고 나온 사무직 노동자들은 그보다 좀 더 받았고 지금으로 치면 최저임금 정도예요. 여성들이 이런 저임금 노동으로 노동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거지. 공장 밥이 교도소 밥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썩은 건 아니어도 반찬 가짓수는 비슷해. 그때 유화통상 1년에 1,500만 불 정도 수출했으니까 상당히 돈을 잘 벌 때예요. 박정희가 수출 100억 불을 선언하고 수출 기업들을 지원해줬어. 파격적인 금융 특혜를 줬거든. 1971년에 한국시탁은행 예금 이자가 25%야. 1978년 한일은행 예금 이자가 23% 남짓이고 1970년대 일반 금리가 평균 20%가 넘었는데 무역회사 외국기업과 신용장 하나만 있으면 대출을 해줬어. 이자가 6%야. 내가 그런 현장을 직접 본 거예요. 박정희 정권 아래서 기업들이 어떤 특혜 속에서 돈을 벌고 있나, 노동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생생한 현장 체험이라고 봐야지. 최민희, 결혼 전이라 회사를 그만두는 결단이 어렵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생계 문제가 달렸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해찬, 장원영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희가 번역실에 가져가서 돈을 주고 번역하는 거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하겠다고. 독일어하고 영어 따져보니까 그렇게 오전만 일하면 월급만큼 나와요. 장원영이한테 일감을 받아서 집에서 번역을 했지. 그쯤에 집사람이 나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어. 집사람은 사회학과 연합서클에서 처음 만나서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뒷바라지를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졸업이 다가오자 그러니까 결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 거지. 헤어지자고 하고 그 뒤로 전화도 안 받아요. 하도 매정하게 나오니까 이건 아닌 거다 싶어 포기를 했지. 최민희, 뭐든 포기할 땐 딱 부러지게 하는 성격이시긴 한데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매정하게 헤어지셨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고 결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찬, 헤어지고 1년 반쯤 지나서 충정로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사귀어 보자 그러더라고. 나를 만나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애들 같다고 해요. 그렇게 만나서 78년에 결혼을 했지. 오늘의 이해찬의 회고록은 노동자의 삶을 보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